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조금 전에 얼마 전에 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죠.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제3자 뇌물 혐의,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배임 혐의, 그리고 위증교사 혐의 이렇게 해서 병합을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가 있었는데 그것이 법원으로부터 어찌 됐었죠? 유창훈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그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죠. 한번 보시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세 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있었고 그것이 유창훈 판사로부터 영장이 기각이 된 이후에 검찰이 이제 스텝을 밟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스텝은 이거였습니다. 우선은 먼저 그 백현동 있잖아요. 백현동 의혹이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가 배임 혐의인데 그것만 백현동 것만 딱 핀셋으로 도려내서 그것만 우선 불구속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긴 겁니다. 말 그대로 불구속 기소. 검찰은 오늘 불구속 기소를 하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왜 그 문제가 많았던 그 옹벽 아파트 기억들 하십니까? 그 아파트 용도 지역 4단계 상향. 이것은 임대 아파트 비율을 축소하고 결국 민간업자들 대장동 일당들에게 특혜를 제공해 줬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그럼으로 인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돌아가야 할 이익 200억 원 그것에 대한 손해를 끼치게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했다. 그것이 배임 혐의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서정옥 변호사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 만에 백현동 건으로 먼저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네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이제 그 기소의 원칙이 뭐냐? 예. 원칙은 이제 각각 분리해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 이게 대원칙이에요. 지금 이제 기존의 그 대장동 위례 FC 있잖아요. 예. 이것도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특혜입니다. 성남 FC를 성남에다가 기소했으면 지금쯤 이게 벌써 구속됐을 겁니다. 예. 근데 대장동 위례하고 합치다 보니까 이제 재판 첫 기회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일단 검찰에서는 이제 그 세 가지를 분리하는데 분리.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일반적인 관측은 위정교사부터 하지 않겠나?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소명됐으니까. 예. 근데 위정교사를 먼저 기소했을 때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게 또 대장동에 병합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또 법원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아마 이게 그런 것도 고려했을 거고. 예. 문제는 이제 저는 또 세 개를 다 쪼개면 또 이게 민주당에서 막 비판할 겁니다. 왜 이렇게 세 개로 해가 재판 많이 오게 하느냐? 왜 이렇게 쪼개기 기소를 하느냐?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백현동 하나는 이재명 대표의 특혜로 합쳐준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백현동은 대장동이나 위례나 구조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백현동 하나는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의 특혜로 병합시켜주고 그다음에 다음에 위정교사는 따로 했을 때 그러면 이게 병합하자면 반대하는 거죠. 네. 성격이 다르다. 그리고 위정교사는 빨리 결론 넣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위정교사를 분리해서 기소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쌍방울은 확실하게 이거는 보강 수사 좀 필요합니다. 사법방해예요. 그래서 쌍방울은 이제 수원에 다시 보내서 재수사를 좀 하고 그다음에 우리 쪼개기 후원금 있잖아요. 쪼개기 후원금. 그다음에 이번에 또 법인카드가 특별 전담팀이 구성됐잖아요. 네. 아마 이제 경기도 법인카드 쪼개기 후원금 쌍방울 이렇게 묶어서 이거는 영장을 재청구하는. 그 부분은 영장을 재청구할 것 그건 해야죠. 같다. 쌍방울은 수원에서든. 예. 이렇게 저는 검찰이 아마 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서정옥 변호사의 말씀은 일단 오늘 이제 백현동 건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기소가 됐고 조만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또 추가 기소가 있을 것 같고 쌍방울 대북 송금 건은 쪼개기 후원금 이런 것들 보강 수사를 해서 이 쌍방울 부분은 추후에 검찰이 영장을 다시 한번 청구하지 않겠느냐? 법인카드까지. 법인카드까지 해서 검찰이 다시 한번 승부수를 띄우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신데요. 일전에 유창훈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기각 결정문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죠. 892자. 기억을 상기시켜 드릴게요.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는 아까 서정옥 변호사 말씀대로 유창훈 판사도 오케이, 저것은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백현동 오늘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백현동 건과 관련해서 유 판사는 당시에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피의자 이재명 대표를 얘기하는 것이죠. 피의자 관여가 있었다라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그런데요. 직접 증거 자체가 부족해요. 이렇게 봤었고 대북송금은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저 가운데 부분 백현동 건을 도려내서 일단 오늘 불구속 기소를 한 겁니다. 자, 백현동 특혜 의혹 불구속 기소가 됐고 대북 송금 허위 증언 요구 의혹 저것이 이제 위증교사인데 검찰은 오늘 이렇게 밝혔어요. 일단 원론적으로는 이렇게 밝혔는데 백현동 불구속 기소 이후에 또 다른 스텝들을 어떻게 밟아 나갈지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민주당 법률위원회에 몸담고 계시는 조기현 변호사께서는 오늘 불구속 기소의 뉴스를 접하고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설마 했는데 예. 결국 재영장 청구로 가고 있구나. 예. 통상은 이렇게 해서 청구해서 영장이 기각되면 예. 바로 불구속 기소를 하죠. 그리고 이 세 가지 사건은 검찰이 계속 밝혀왔듯이 증거가 차고 넘쳤다고 했고요. 수사기간도 이미 1년 4개월 가까이 됩니다. 되게 수사가 다 이루어진 거죠, 어느 정도. 그리고 관련 사건의 대부분 공범들은 이미 공판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거나 어떤 영장을 다시 청구할 만한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는데 네. 왜 굳이 분리 기소를 할까? 결국에 지금 뭐 변호사님 말씀대로 위증교사와 쌍방울을 묶어서 예. 영장을 재청구하려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아까 서정옥 변호사께서는 쌍방울 부분만 다시 영장을 재청구할 것 같다. 이제 이런 전망이셨는데 우리 조기현 변호사께서는 쌍방울과 저 위증교사까지 그 두 개를 묶어서 영장을 재청구할 것 같다. 이런 관측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어허. 백현동 사건은 이번에 영장 청구 과정에서 보면 예. 혐의 소명이라든가 증거인멸 우려가 사실 검찰이 강조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위증교사하고 쌍방울 관련해서 증거인멸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죠. 예. 근데 어쨌든 법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남아 있는 건 위증교사하고 쌍방울에 대한 쌍방울. 보강 수사를 예. 한다는 거잖아요. 예. 특히 쌍방울 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관련자들이 이화영 그 부지사 관련 인물을 접촉했다. 어허. 이것이 뭐 사법 방해다 하면서 증거인멸 우려를 굉장히 강조했었습니다. 예. 근데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그 네. 부분에 집중을 해서 증거인멸 우려를 추가 소명을 해서 영장 청구를 하겠다. 이 수사만 보면 그런 거고요. 이 수사 외적인 이 정치적인 어떤 배경을 보면 예. 결국에 총선까지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계속 끌고 가야 된다. 그러면 영장 청구를 하고 다시 국회에서 체포영장 동의안이 올라오게 하고 그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 예, 민주당 예. 사례에서 이번에 기각된 이후에 민주당이 전반적으로 통합이 되고 이재명 대표 중심의 리더십이 다시 공고화되는 이 분위기에서 예. 다시 영장에 들어올 경우에 민주당의 내분을 깨할 수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고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더 이상 나올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이제 재영장 청구로 가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까지 다 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우리 법조인이신 서정옥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말씀을 이제 한 번씩 들었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죠.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한번 청구할 것 같다. 재청구할 것 같다. 이것은 의견이 동일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왜? 12월 9일까지는 정기 국회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면 지난번처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또 표결을 붙여야 합니다. 그런데요, 12월 9일이면 정기 국회가 끝납니다. 12월 10일부터는 다시 말하면 비회기로 들어가는 것이죠. 비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면 그때는 비회기 때문에 회기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 없이 바로 이재명 대표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되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님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보강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어떤 내년에 있는 총선의 일정이라든가 아니면은 다가오는 지금 이번 정규국회가 끝나고 있는 어떤 국회 일정 이 부분과는 큰 고려 없이 그냥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일부 이제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라고 하는 위증 교사 부분에 대해서 먼저 분리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예. 그러하지 아니하고 지금 대장동과 관련해 가지고 백현등 사건을 기소했는 이런 것을 보면은 저 또한 이 사건을 지금 이제 나머지는 수원지방검찰청에 수사를 한 다음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수원지방법원에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위증교사 같은 부분에도 네. 위증교사가 어떤 재판이 있냐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공선법 위반 사건인데 그 사건 1, 2심은 예. 서울이 아니고 수원지방법원, 수원고등법원에 있었고 그 과정에 있었던 위증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지금 쌍방울 사건, 네. 나아가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은 예. 관할이 수원 쪽이 맞다라고 지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허.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성질뿐만 아니고 네. 관할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도 이 사건은 지금에 있어서의 어떤 구속 영장을 청구할 때는 합했지만 예. 결국 혐의가 아직까지 법원에서 왔을 때는 아직까지 소명이 덜 됐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추가적인 수사 자체는 최초에 했던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하고 예. 그에 따라서 보강 수사한 다음에 구속 영장의 청구가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은 예. 이제는 수원지방검찰청 자체의 판단으로서 수원지방법원에 알겠습니다. 영장 청구를 하고 기소할 가능성이 확실히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야, 이 최진영 변호사께서 또 흥미로운 포인트 하나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정적인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이 쌍방울과 관련해서 만약에 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라는 것을 받게 된다면 이번에 영장이 기각된 것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습니다. 영장 전담 판사가 3명이에요. 그중에 1명, 유창훈 판사가 기각을 한 것이죠. 근데 만약에 쌍방울로 영장이 재청구가 돼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이재명 대표가 받게 된다면 이번에 그 심사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수원지법에 있는 영장 전담 판사 가운데 1명이 심사를 하게 될 텐데 이것도 좀 변수가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예. 지금 이제 위정교사까지 수원에 가져갈지 아니면 이게 위정교사는 분리해서 서울서 예. 왜 제 주장은 이게 위정교사를 분리하라는 거는요 신속하게 결론이 납니다. 위정교사는 이게 내용이 간단해요. 예. 이미 김진성 씨가 영장 기각 때쯤에 이게 기소가 돼 있고 자백을 하고 있죠. 자백을.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자백, 녹취록이 있죠. 그다음에 최철호 PD도 인정하고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고인이 된 김병장 씨는 돌아가셨지만 허허. 지금 이거는 제가 보기에 3-4달이면 결과 납니다. 이걸 굳이 병합시키지 말고 예. 위정교사가 기본 형량이 한 1년 6개월이에요. 따라서 저는 위정교사는 빨리 신속하게 기소해서 총선 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최소한 집행유예 이상 형량이 나오게 하고요. 예. 그다음에 쌍방울은 이제 수원에 보내는 게 맞아요. 그러면 거기에 가면 이제 법인카드하고 쪼개기 후원금이 있으니 예. 그럼 새로운 게 2개 있잖아요. 예. 이걸 가지고 수원에 청구해야죠. 어. 지금 서울에 또는 남부지법 있잖아요. 예. 이쪽은 이게 김명수 체제의 핵심들이 포진하고 있죠. 예. 근데 수원에서는요 판사가 쌍방울 내용을 다 잘 알아요. 오. 왜? 그 이화영 부지사도 영장했죠. 예. 그다음에 김성태도 영장했죠. 예. 안부수도 영장했죠. 내용을 훤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판사가.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원이 하면 판사가 충분히 발부 가능성이 높다.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뭐 전망, 이제 가정적인 이야기였으니까요. 검찰의 판단이 어떠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